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병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지난번 본사에서 진행했던 나의 큐, 나도 애터미 큐레이터 과정 중에서 두피 모발에 관한 저희 제품들이 있죠. 그 제품에 관한 그 강의를 할 건데요. 전체적인 구성은 일단 두피 모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우리 두피 모발에 해당되는 제품들, 그리고 그 제품들을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강의하는 거 처음 보신 분? 처음 보셨어요? 예.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이요. 뭐 이런 인테리어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 소위 말하는 다이소 같은 초창기 DC마트 그것도 했었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가장 오래 했던 거는 이 미용 쪽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헤어샵 원장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디자이너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다시 말해서 이제 모발 두피 같은 경우는 클리닉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그 원장님들한테, 또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제품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애터미 하면서 우리 애터미에도 지금 두피나 모발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접하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경험하고 전달해드렸던 그 어떤 제품보다 우리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이 제품들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글쎄 그냥 일반 분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두피와 모발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피와 얼굴 피부 있잖아요. 그거는 같다고 보시면 될까요? 틀리다고 보시면 될까요? 같다.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이 얼굴을 보면은 여기는 모발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발이 있죠. 근데 이제 탈모가 진행되면서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탈모가 시작된 부분은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피부일까요? 여기까지 올라가신 분은 여기도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샴푸할 때 얼굴은 폼 클렌징이나 비누를 쓰고 모발은 샴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은 여기까지 폼 클렌징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샴푸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아요. 같은 두피도 피부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두피는 피부보다 요 각질층이나 이런 게 좀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써도 흡수력 좋은 화장품을 쓰잖아요. 근데 두피도 피부긴 하지만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이런 얼굴에 있는 이런 피부보다 침투하는 게 약 6배 정도가 더 힘들게 들어가요. 그런 차이는 약간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두피도 피부다. 그러면 우리가 두피를 보면은 두피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두피 질환이 있죠. 정상적인 두피도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두피 질환을 보면은 첫 번째 지성 두피, 그리고 건성 두피, 그리고 민감성 두피, 복합성 두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성, 건성, 그리고 민감성. 근데 보면은 지성은 뭐냐? 지성은 보통 사람들은 이 얼굴에도 이제 모공이 있고 두피에도 모공이 있죠. 그 모공 안에는, 모든 모공에는 그 안에 피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선에서 각종 유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적당히 나와줘야지 이 두피가 건조하지 않고 유수분을 잘 해서 두피를 건강한 상태로 이제 맞춰주는 건데,
이 지성인 분들은 보면은 이 피지선에서 피지량이 과다 분비가 돼요. 그럼 과다 분비가 뭐냐? 사람마다 틀리지만 요 피지선 이렇게 생긴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모낭이 있으면은 이 모낭 안에 모발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모여두고 그러면 요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피지낭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이게 분비가 되는 건데 지성인 분들은 이게 굉장히 커요. 또 심지어는 이런 게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면 번들번들.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도 오후 되면 벌써 번들번들 해가지고 떡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두피가 이 부분에서 넘치고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부분에 비듬도 생기기도 하고. 자, 그럼 비듬 일단 지성에서 넘어가고 건성은 뭐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성인 분들은 체질적으로 피지낭이 작아요. 작고 심지어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비량이 찍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라요. 이런 분들은 이틀 3일을 지나도 머리가 떡이 안 져요. 근데 단점이 있죠. 가려워요. 그래도 이분도 비듬이 생겨요. 그러면 지성두피도 비듬이 생기고 건성두피도 비듬이 생겨요. 차이가 뭐냐? 건성두피는 소위 말하는 눈 내린다래죠. 마른 비듬이 생기는 거예요. 지성비듬은 뭐냐? 떡비듬. 두피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누렇게. 냄새도 나요, 심지어는. 둘 다 안 좋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두피는 유수분이 잘 조화롭게 되는 두피. 또 이제 민감성 두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본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갑자기 받으면 또 민감성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샴푸만 조금 세게 해도 머리가 뻘겋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허물도 잘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지성인 분들이 두피에 좀 열이 많아요. 근데 민감성인 분들도 뻘겋게 되다 보니까 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분이 지성이라서 그런 건지 민감성에서 그런 건지. 또 이제 복합성은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어떤 사람은 지성 있고 건성이 있고 근데 난 복합성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피는 지성인데 모발 쪽으로 가면 이제 건성으로 모발이 윤기 없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복합성인데 결론은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두피 건강, 두피 환경, 두피 상태가 안 좋아서 생겨지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네 가지 다 치료하려면 뭐냐? 내 두피가 건강하면 돼요. 유수분 밸런스 잡아주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제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요런 두피에 이제 맞는 그런 이제 또 제품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모발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모발 질환은 하나예요. 모발 손상. 그러면 모발 손상은 왜 있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드라이기 헤어스타일링 기구란 열 손상, 그리고 잦은 폼과 염색으로 인한 화학적 손상, 그리고 잘못된 습관, 이건 생활적 습관. 그 중에서 솔직히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은 내 두피가 건강하면은 모발이 크게 상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피에서 피지량이 적당히 분비되어서 모발을 감싸주고, 모발은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해드릴까요? 모발은
미용실만 안 가면은 건강해져요. 우리나라에 있는 헤어쉐어 원장님들 이거 보면은 뭐라고 하시겠네. 미용실에 가면은 이 모발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망가뜨리고 다시 또 치료해준다고 망가뜨리고 치료해준다고. 근데 그게 이 보통 본인들의 헤어 스타일링, 멋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또 하나는 나이 들면서 새치가 생겨서 흰머리가 생겨서 염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 또한 미를 위한 거죠. 어떤 분들 보면 머리 하얗게 그냥 염색 안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모발 엄청 건강해요. 근데 미를 위해서 염색을 하다 보니까 손상되는 거죠. 자, 모발 손상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건 열 손상이죠.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모발이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은 이 변성 단백질로 변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경화되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머리에 평상시엔 드라이, 그 드라이 열 손상, 그리고 세팅 열 손상, 그리고 요즘 이제 매직 고데기라죠. 고데기. 그걸 해도 열 손상. 근데 그거 외에 미용실 가서 하는 것들은 펌, 염색. 그런 부분들은 그래요. 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상적인 이 직모로 있던 이 모발에 그 안에 그 시스테인이든 치오든 여러 가지 이런 화학적 제품이 들어가서 연결고리를 끊고 거기서 로또로 말아가지고 웨이브를 준 다음에 다시 연결고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웨이브가 생기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펌제, 그 파마약이 하는 일이 큐티클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큐티클을 열 때 단백질 빠져나오고 거기서 이제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굳힐 때 우리 중화제라 그러죠. 그걸 했는데 거기서 손상이 많이 와요. 예전에는 중화제가 브롬산 나트륨이라는 중화제를 썼어요. 중화 타임은 한 15분에서 20분 타임. 그 제품은 조금 오래 둬도 중화 바르고서는 손상이 좀 덜해요. 근데 요즘 나온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펌제가 바뀌면서 과산화수소수를 전부 다 중화제로 사용해요. 과산화수소수는 이 타임이 5분에서 7분 타임이에요. 그게 넘어가면은 모발이 굉장히 많이 상해요. 탈색되고 그리고 큐티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중화 타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염색. 우리 염색 세치카바 염색 하시잖아요. 또 멋내기도 하시고 젊으신 분들. 근데 이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의 원리 자체가 그래요. 그 염색에도 일제 이제가 있는데 이제가 과산화수소수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6%가 들어가서 큐티클 열어주고 들어가서 거기는 멜라닌 색소. 여기 보면은 멜라닌 색소가 있죠. 요 멜라닌 색소가 빨주노 이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합쳐져서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 멜라닌 색소 빨강, 파랑, 노랑 요 색소가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떤 사람 머리가 까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약간 밝은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멜라닌 색소를 빼내고 나머지 연모제가 들어가서 발색을 하면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세치카바는 검은색 하면은 크게 들어가서 멜라서 빼고 자시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얀 모발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는 큐티클만 열어주고 이 연모제가 들어가는 역할만 해줘요. 그래서 검은 머리에 염색을 할수록 모발은 덜 상해요. 근데 좀 밝은 컬러 있죠. 멋내기라 하죠, 소위. 그거를 하시게 되면은 이 멋내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염색약도 우리가 이제가 과산화수소가 보통 염색할 때 그냥 6%짜리 써요. 과산화수소. 근데 오리지널 세치카바 검은색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다크 브라운 뭐 4번 레벨 정도까지는 그냥 3%만 써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3%가 큐티클 열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니까. 나머지가 이제 6% 들어간 이유가 색소를 빼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멜라닌 색소가 빠진, 다시 말해서 모발 안에 색소가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공성 모발.
그게 그 염색으로 인한 손상이에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아까 본 이제 드라이나 평상시에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샴푸를 하고 머리를 말릴 때, 자, 나는 드라이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다. 또 나는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다. 나는 자연풍으로 그냥 이렇게 말리는 게 좋다. 응?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정답은 솔직히 애매하지만 없어요. 왜냐면은 이 두피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두피 환경이 좋은데 찬바람으로 말려가지고 언제까지 말리실 건데요? 모발 숱이 별로 없으신 분 상관없어요. 근데 벌써 이 정도 되시고,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선풍기 바람 말리면 1시간을 말려도 안 말릴걸요? 드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찬바람 말리다면 한참 걸려요. 응? 두피 다 마르잖아요. 이 두피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습한 환경.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권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찬바람으로 말려라 하는데 본인들도 찬바람 못 말릴 거예요. 시간 없어서. 정말 시간 많은 사람들은 찬바람 말리세요. 그러면은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 해서 멀리서 하세요. 멀리서. 그리고 모발 말리기보다는 일단 두피 먼저 말리세요. 두피는 말려가지고 건강해지고, 모발은 젖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저 자연스럽게 말려도 돼요. 뜨뜻한 바람으로 조금 멀리서. 그러면 미지근한 바람이 되죠. 그래서 두피 먼저 말린다. 그게 올바른 제 개인적인, 여태까지 해본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두피 모발 이제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탈모의 종류. 그러니까 두피 중에서 아까 지성, 건성, 복합성, 뭐 민감성 다 있잖아요. 탈모는 지성으로 인한 탈모가 올 수도 있고, 건성으로 인한 탈모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탈모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탈모를 보면은, 근데 우리 두피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들 특히,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해요. 여성 탈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 근데 일단 가장 큰 두피 문제라고 하면은 뭐 지성이나 뭐 건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쉽게 그래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탈모는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좀처럼 고치기가 힘든 게 이 탈모예요. 탈모의 종류를 보면은 이런 안드로겐성 탈모, 이건 전형적인 남성 탈모예요. 호르몬으로 인한 탈모. 그리고 휴지기 탈모. 휴지기 탈모라는 건 뭐냐면은 모발에도 이 리듬이 있어요. 생체 주기라 그러죠. 처음에 이제 성장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생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솜털이에요. 거기서 영양분을 더 먹고 잘 자라요. 이제 성장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나무로 치면은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퇴화기가 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휴지기. 겨우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똑같이 빠진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다시 계속 반복되면서 빠졌던 모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 신생기,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탈모 환자들은 이런 안드로겐성이든 뭐 스트레스건 여러 가지 뭐 모든 에 의해서 퇴화기가 휴지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생기 성장기에서 퇴화기까지 지나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급격하게 퇴화기가 이 휴지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오는 것보다 빠지는 게 많아서 탈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밸런스만 잘 맞춰주면은 원래 모발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40개에서 50개가 빠져요. 근데 이런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들은 막 빠져요. 하루에 100개 정도 이상이 빠지면은 이건 탈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여기 있죠.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름은 각자 틀리기도 해요. 여기서 이게 발생기가 이제 신생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두피와 모발의 질환이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더 제품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우리 이 루트 바이탈 라인은 작년 10월에 출시가 됐나요? 몇 월에 출시가 됐더라? 8월 달에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나온 게 저 정도인데, 저거 제품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제 우리가 원래 앱솔루트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 라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앱솔루트 라인 같은 경우는 탈모를 치료한다는 부분은 조금 약했어요. 좀 예방하고 좀 그러니까 모발을 좀 그냥 유지해주는 정도. 근데 이 루트 바이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걸 거의 치료하는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나오자마자 이런 성분이나 여러 가지 봤거든요. 기존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이 루트 바이탈 라인이 다른 라인하고 틀린 게,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요. 시중에는 일단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샴푸 안에 유산균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장에도 건강한 이 장에 맞는 유산균이 있으면 건강이잖아요. 이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다 보니까 이 모발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이 많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집어넣은 샴푸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 이 탈모가, 이거는 이제 또 남성형 탈모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탈모를 유발하는 인자 중에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DHT라는 그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탈모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거를 카페인 성분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 마시는 카페인 있잖아요. 그 성분이 샴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당량이. 그래서 그 카페인 성분이 그 DHT 그 호르몬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들어간 샴푸들이 요즘 나와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샴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루트 바이탈 샴푸는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로 흡수율.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얼굴도 피부, 두피도 피부인데 두피는 얼굴보다 흡수하는 게 몇 배? 6배 정도가 더 힘들어요. 근데 이 샴푸에는 우리 표적 기술이 있죠. 우리 대표적인 우리 애터미의 표적 기술 있는 제품이 뭐 있을까요? 앱솔루트 라인. 네, 앱솔루트 라인이 그 미백, 주름, 리프팅 거기에 다 맞춰서 표적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성분들이 그 원활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흡수율을 5배 이상 높인 제품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아까 제가 두피에 좋은 유산균, 여기서는 스마트 바이옴 기술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이 스마트 바이옴 기술, 또 하나는 아까 있는 그 카페인, 세 가지, 그러니까 좋은 성분 2가지가 들어있고 그 좋은 성분들이 표적을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이거 모유두. 그래서 이 모유두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기술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9,800원 500ml에. 또 하나, 이 시리즈에는 이 두피 헤어팩이 있어요. 우리가 앱솔루트 라인에도 헤어팩은 있어요. 헤어팩이 아니라 트리트먼트로 나오죠. 앱솔루트 트리트먼트. 근데 엄밀히 말하지만은 여태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트리트먼트 계열은 모발용이에요. 두피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루트 바이탈도 그렇고 옛날 앱솔루트도 그렇고 이 기능성, 특히 탈모에 좋은 기능성 샴푸들은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세정력이에요. 세정력이 강해요. 왜냐? 두피에 있는 두피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피에 있는 노폐물, 유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
모든 두피 클리닉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두피 스케일링. 스케일링이 뭐죠? 스케일링.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싹 한마디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만 벗겨내는 게 아니라 모발에 있는 유수분까지 다 벗겨져요. 더군다나 건강한 모발은 크게 상관없지만 여성분들, 남성분들 나이 들면서 모발 약해지죠. 펌하고 염색하고 하면서 모발 이미 손상될 대로 손상됐는데 거기다가 유수분까지 쫙 빼버리면은 손이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뻐득뻐득해져요. 그래서 그 뻐득뻐득해진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트리트먼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트리트먼트가 두피에 닿을 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트리트먼트 성분에는 이러저러해도 다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실리콘이 두피에 흡착하게 되면은 모공을 막고 건강에 안 좋게 돼요. 근데 우리 이번에 난 루트 바이탈 두피 헤어팩, 이름도 그래요. 두피 헤어예요. 다시 말해서 두피에다가 문질러도 되는 거예요. 논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이 루트 바이탈 샴푸로 샴푸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모발이 뻐둥뻐둥해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두피 헤어팩을 갖다가 두피서부터 같이 발라주면은, 문질러주고 모발까지 해주면은 두피는 두피대로 두피 건강을 좋게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모발은 모발대로 부드럽게. 이게 저는 정말 기술이라고 봐요. 어떻게 모발도 부드러워지면서 두피에 저렇게 논실리콘으로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가격도 또한 착해요. 16,800원. 그리고 이 루트바이탈 앰플. 모든 탈모 제품들은 예전부터 그래요. 지금 20년 전부터 탈모 제품들은 구성이 다 있어요. 뭐 짧은 건 2가지, 긴 건 3가지, 더 긴 건 4가지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첫 번째 스케일링, 두 번째 샴푸, 세 번째 마무리로 앰플, 토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과 샴푸를 합쳐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두피팩이 하나 들어가 주면서 더 추가가 된 거고. 근데 실제 탈모 라인 예전에 있던 제품들도 보면은 샴푸하고 뻐둥뻐둥하니까 이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팩이나 트리트먼트가 있긴 있어요. 그 제품들 또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두피에 안 닿게 하세요. 두피에 닿으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두피에 닿아도 되고, 그래서 샴푸, 헤어팩, 앰플인데 저 앰플이 모든 탈모 라인 기존에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앰플이에요. 샴푸는 깨끗하게 벗기는 역할, 팩은 벗겨내고서 이제 모발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 모공 다 뚫려 있고 이제 깨끗해진 두피에 영양분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집어넣어서 아까 말한 이 모유두까지 다 쏙쏙 들어가게끔,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게끔. 근데 지금 우리 제품 중에서 이 루트바이탈 앰플에 아까 말씀드린 요 3가지 기술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계속 잘 발라주만 주셔도 정말 효과를 보는 제품이에요. 일반 미용실에서는 이런 앰플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제 뭐라고 판매를 하냐면 토닉이라 그래요. 헤어 토닉. 토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왔는데, 우리 기존에 우리 애터미 제품에도 그런 토닉과 같은 제품이 있었죠? 뭘까요? 생모단수. 생모단수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토닉과 같은 그런 유형, 그런 제품이에요. 생모단수가. 우리 생모단수도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생모단수랑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3가지 제품이 있고요. 이건 이제 탈모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5배 흡수를 높인 전달 기술, 그리고 두피에도 두피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마이크로 바이옴, 그러니까 스마트 바이옴이 들어가 있는 제품, 유산균이에요. 그리고 남성 탈모에 탁월한 기능을 가진 DHT를 막아주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요 3가지 핵심 기술입니다. 참고로 이
DHT라고 저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 저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우리 남성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죠? 테스토스테론. 네? 남성이 가장 많은 호르몬이니까 남성 호르몬이에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활성화한 사람한테 이 오면서 5알파 환원 효소라 그래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5알파 리덕테이스라는 그 환원 효소가 테스토스테론과 만나면서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탈모를 유발하고 그걸 막아주는 게 카페인. 다음은 이제 모발 라인으로 들어갈게요. 모발의 라인에 인텐시브 프로틴 인텐시브 라인인데 프로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로 구성된 샴푸, 단백질로 구성된 트리트먼트.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우리 모발 손상되신 분들, 가장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일반 대중적인 샴푸 우리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모발이 많이 손상됐어. 펌하고 염색해서. 그래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샴푸 메이커. 제일 많이 나는 거. 그렇지. 미응센. 또 잘하네. 다음 세 번째 케라시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옛날 미용할 때도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 이 단백질 함유량을 높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권해드릴 때 3대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샴푸 세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즉각적 효과는 대단해요. 왜냐? 실리콘이 들어있으니까. 실리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쓰고 나면은 머리가 찰랑찰랑해요. 윤기가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실리콘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실리콘은 모발에 흡착해서 윤기와 부드러움을 주는 데는 탁월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모발에 붙었다가 떨어져 나갈 때 본인만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발 큐티클 사이에 붙어있는 단백질을 물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집에서 샴푸하고 린스 컨디셔너도 맨날 좋은 거 쓰는데 왜 이렇게 더 안 좋아지죠? 샴푸에도 실리콘이 들어있고 그분이 쓰는 컨디셔너 린스에도 실리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쓸 때는 좋은데 떨어져 나가면 단백질 물고 떨어져 나가. 쓸 땐 좋은데 떨어져 나갈 땐 단백질 물고 떨어져 나가. 더 가스 상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미용실에서 하는 시술 중에서 뭐 있죠? 매니큐어, 왁싱. 하시죠? 미용실 가시면은 윤기 나고, 머리가 너무 많이 상했어요. 왁싱 해야 되겠네. 매니큐어 해야 되겠네. 하잖아요. 그거는 완전 실리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은 머리가 굉장히 윤기 있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건 모발 손상도에 따라서 손상이 심하신 분들은 더 빨리 떨어져 나가요. 좀 덜 손상된 사람은 좀 늦게 떨어져 나가고. 근데 손상됐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매니큐어, 왁싱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약과도 같아요. 할 땐 좋아. 안 하면 환장해. 너무 이게 너무 까슬까슬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해고. 헤매낼수록 계속. 그러면 헤매낼수록 계속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리콘 성분이 아닌 단백질 성분이 위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발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딱딱한 케라틴 단백질하고 그 모발 안에 채워져 있는 또 부드러운 콜라겐 성분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단백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단백질을 채워주면 그게 클리닉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프로틴 인텐시브 샴푸, 프로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는 정말 탁월해요.
일단 샴푸, 프로틴 인텐시브 샴푸는 한번 여기서 사용해 보신 분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샴푸가 다른 거랑 틀리지 않아요? 거품이 쫀득쫀득하다는 느낌 들고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우리 이 인텐시브 샴푸에는 단백질이 샴푸 내에 25,000 ppm이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 들어있는 샴푸예요. 또 우리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는 단백질 함유량이 무려 45만 ppm. 자, 여기서 문제. 우리가 ppm 그랬는데 ppm이 과연 뭘까요? 함유량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45만 ppm이라고 하는 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는 과연 얼마만큼일까요? 우리 조선진 부장님은 박학다식해. 쉽게 생각해서 45만 ppm은 45%란 얘기예요. 우리가 전체 100%라고 보시면. 그럼 아까 25,000 ppm은 2.5%. 근데 실제로 2.5%에 조금 아니에요. 샴푸 안에 저 이상 들어가면 샴푸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25,000 ppm도 그러니까 최대한 넣은 거예요. 근데 이 45만 ppm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이런 모바일용 크림 제품들 이제 미용실에 선전할 때 10만 ppm 넘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우리 서울의 청담동이나 이런 고급 샵에서 우리 거 정말 좋다고 하고만 한 제품들이 9만 ppm 정도예요. 그런 제품들로 하면서도 막 효과를 엄청나게 봐요, 실제로. 근데 이거 우리 45만 ppm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류는 PPT하고 이제 LPP 이런 식으로 해서 미용샵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PPT 같은 경우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저분자예요. 그리고 LPP 같은 경우는 로션 타입으로 해서 로션 그게 저분자다. 로션 타입에서. 근데 어쨌든 액상과 로션 타입 두 가지로 있는데 우리 이 애터미 프로테인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는 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 처음에 따를 땐 액상이에요. 그 액상에 살짝만 우리가 물을 섞어서 되면 싹 로션 타입으로 변해버려요. 그 정도로 이 분자량이 작은 거예요. 액상일수록 모발에는 더 침투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거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모발이 정말 많이 상했다. 그러신 분들은 샴푸 후에 물기를 쫙 짜주시고 거기다가 저 액상 자체를 다이렉트로 부어서 주물주물 해주세요. 비비는 거 아니고 주물주물. 그리고 내가 모발 좀 덜 상했다, 덜 손상됐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액상 쭉 해면 금방 다 쓰잖아요. 살짝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 로션 타입으로 해서 그걸로 트리트먼트 하듯이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주물주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사용하는데 아마 하고 나서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저 제품들은 다. 그래서 우리 이 인텐시브 라인의 특징은 즉각적인 효과. 여기 써 있죠? CMC 코드의 저분자의 단백질 복합체가 손상된 큐티클을 즉시케어야 한다. 그리고 단백질 샴푸는 28,000 ppm, 트리트먼트 45,000 ppm. 여기도 있네. 청담동 홍보 아이템에서 9만 ppm. 제가 이 샴푸 할 때도 아까 있는 두피 라인 루트 바이탈 샴푸하고 요 모발 라인에는 인텐시브 샴푸하고 샴푸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샴푸는 방법 틀린 거 알고 계신 분? 뭐냐면 아까 루트 바이탈은 어디에 효과가 있다 그랬죠? 두피, 탈모. 그럼 샴푸도 두피 위주의 샴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인텐시브 샴푸는 모발에 탁월하다 했죠. 그럼 모발 샴푸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발 스타일로.
두피용은 아까 누트바이탈은 보통 우리가 숙여서 해든 뭐 샤워하면서 해든 두피에 모발 수분 충분히 적시잖아요. 그래서 펌핑해서 두피에 묻혀가지고 두피주로 해는 거예요. 모발에 대고 벅벅벅벅 비비는 게 아니고 두피에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격자해서 두피를 골고루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고서는 충분히 시간 뒀다가 헹궈내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유분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샴푸 한 번 해서 거품 제대로 많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에벌 샴푸 살짝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살짝 가지고 한 번 싹 해서 헹궈내고 그 다음에 다시 펌핑 가서 하면은 거품 잘 나요. 이게 두피지 샴푸예요. 이 두피지 이런 누트바이탈 같은 이런 두피지 샴푸를 할 때는 굳이 막 모발까지 안 비벼도 이 샴푸 자체가 세정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두피를 이게 해도 나중에 헹궈내는 거품만으로도 모발에 있는 노폐물은 싹 닦여져 나가요. 또 하나 이 인텐시브 샴푸는 두피에다가 대고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이 샴푸에도 단백질 외에 실리콘도 들어있어요. 소량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닿으면 굳이 두피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발 위주로 수분 이게 물기 묻힌 다음에 펌핑해서 모발에다가 하고 비비는 게 아니라 주물주물주물하면서 거품이 나오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풍부한 단백질을 거품을 내 모발에 밀어 넣어야지 하는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주물주물주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헹궈내고 마찬가지 트리트먼트도 해서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해놓고 우리 제품 중에 하나의 특징이 했을 때 약간의 미열이 나요. 히팅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열로 인해서 조금 더 모발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이렇게 주물주물 한 다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빨 닦고 발아 닦고 나머지 조금 해고 나서 방치 시간을 좀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헹궈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한방라인.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에서 가장 시그니처 상품이죠. 제일 많이 나갔던 제품.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 저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한방 샴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한방 샴푸가 애터미 거 말고요. 20년 전에 나왔던 제품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짱. 댕기머리 샴푸가 나오면서부터 대한민국에 한방 샴푸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소망 화장품에서 홍삼수 샴푸 나오고 딴 데서 뭐 댕기 샴푸 나오고 뭐 별의별 한방 샴푸 다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댕기머리 샴푸가 탈모에도 치료가 있었어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댕기머리 샴푸 쓰면은 3개월, 4개월 후에는 모발이 좀 수부룩하게. 근데 수부룩하다는 게 실제로 없던 데서 모발이 확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우리 얼굴에 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두피에도 이 모발이 이전에 모발이 털이잖아요. 탈모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솜털 나오는데 이 솜털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자르면 점점 더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솜털로 나오다 빠져서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누트바이탈 샴푸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댕기머리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솜털을 좀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게끔 해주는 게 탈모 치료예요. 현재까지 현존하는 탈모 기술 중에서 없던 모공에서 모발이 새로 나오는 기술은 없어요. 모발 이식밖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미 여기 이제 번들번들 거리시는 분들은 모공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힘든 거고 다 보면 미세하게 있는 솜털이 굵어지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댕기머리 샴푸가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3개월에서 4개월 지나면 도로 없어졌어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지력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 누트바이탈 샴푸가 지금 벌써 나온 지 꽤 됐잖아요. 3개월, 4개월 넘었잖아요. 이대로 쭉 나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제품 중에 루트바이탈이에요. 어쨌든 이 한방 샴푸가 그 댕기머리 샴푸의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토대로 해서 제가 듣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샴푸가 일반 한방 샴푸와 가장 큰 차이점 뭐냐? 약산성 밸런싱이에요. pH가 4.5에서 5.5. 보통 우리 한방 샴푸나 이런 샴푸들은 알칼리성이에요. 왜냐? 알칼리성 샴푸가 세정력이 강하니까. 여기 혹시 미용실 다니시면서 미용실에서 약산성 샴푸 추천받아 보신 분 없으신가요? 우리 여기 애터미 사장님들은 크게 이제 미용실 같은 데 가서 이제 돈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구나. 모발 많이 상하신 분들은 미용실에서 그런 모발용 샴푸들을 많이 추천했는데, 모발용 샴푸들은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이나 뭐 단백질류 샴푸도 있지만은 또 하나 약산성 샴푸가 있어요. 실제로 모발 머리 상했을 때 감을 때 식초물 살짝 섞어서 하면은 모발 부드러워진 거 아시나요? 그게 바로 약산성이에요. 식초물 섞으면서 중성인 물을 약산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모발 큐티클이 쫙 닫히면서 괜찮아져요, 정말. 근데 우리 이 한방 샴푸가 두피에 좋은 이 한방 성분을 듬뿍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발에 데미지를 덜 주는 약산성 밸런스로 만들어진 샴푸예요. 그래서 우리 한방 샴푸를 감는다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뭐 뻐둥거리고 그런 걸 못 느껴요. 부드러워요. 대신에 좀 단점도 있어요. 유분기 많으신 분들 굳이 저것만 권하지 마세요. 유분기 많으신 분들은 저거하고 나중에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스칼프 샴푸를 같이 권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한방 라인 이 한방 샴푸는 일단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이 가성비 제품이에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 나는 뭐 그렇게 뭐 가격이나 이런 거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이거 먼저 권해주시면 괜찮아요. 다음 애터미 스칼프 샴푸. 제가 루트바이탈 샴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홍보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피 질환들은 일단은 세정이 깨끗한 게 좋잖아요. 그 세정력을 극대화시킨 게 우리 스칼프 샴푸예요. 이름도 나와 있죠. 스칼프, 스케일링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이 제품을 보면서 정말 괜찮다고 느낀 게, 우리 기존의 이 시중에도 일명 쿨 샴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쿨 샴푸라는 이름으로 여름에 많이 팔려나간 제품이 있어요. 하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남성분들 여름에 시원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추울 정도로. 이 스칼프 샴푸가 그런 쿨링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쿨링 기능이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이 화학 제품들은, 그러니까 다른 쿨 샴푸들은 화학적 성분으로 쿨링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많이 쓰게 되면 비듬 생겨요. 근데 우리 이 스칼프 샴푸는 그 화학적 성분보다는 각종 생허브에서 추출한 이런 성분들로 해서, 원래 허브에면 허브 냄새 나면서 페퍼민트 나면서 시원하잖아요. 그런 성분 위주로 해서 이 쿨링감을 주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난 정말 지성이야, 범벅이야. 특히 이제 10대, 20대 혈기왕성한 친구들, 집에 중고등학교에 자녀들 있는 분들, 중고등학교 자녀분들 중에서 머리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뭐 염색하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권해주세요. 여기서 나온 거는 원래는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쓰면 안 좋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고, 혈기왕성한 애들은 이 스칼프 라인 샴푸하고 컨디셔너 주잖아요. 최고라 그래요. 걔들 아침에 샴푸하고 저녁 때도 또 번복되잖아요. 그냥 저걸로 샴푸하고 저걸로 컨디셔너 사용하면은 깔끔하게 돼요.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칼프 라인은 각질, 피지, 노폐물질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설페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계면활성제. 그래서 세정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 1, 2에 따라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성은 3, 4회, 뭐 일반 도핑 1, 2인데 이건 일반 사람들 얘기고 젊은 애들은 매일같이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저거.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우리 애터미 제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제품은 욕실에서 사용한 제품이에요. 씻고 영양 주고. 근데 이 제품들은 욕실이 아닌 나와서 사용하는 제품들. 다시 말해서 이거 헤어 케어 제품이라고 하죠. 아까 뭐 샴푸 이런 것도 헤어 케어지만은 이 제품 세 가지가 이제 애터미에서 나오는 욕실 밖에서 사용하는 헤어 케어 제품인데, 첫 번째로 헤어 에센셜 오일. 이 헤어 에센셜 오일은 여러분들 테라피라는 거 들어보셨죠? 테라피. 테라피. 근데 본토 발음이에요. 테라피. 그래서 우리나라에 테라피라는 이 용어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제품이 있죠. 뭐예요? 실크 테라피. 실크 테라피. 네. 그 미국 퍼럭사에서 그것도 20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실크 테라피라는 제품이 들어오면서 미용실에 획기적인 열풍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는 오일, 그냥 오일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오일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무슨 오일 해가지고 그냥 기름 덩어리였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 테라피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오일은 오일인데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이 미국 퍼럭에서 미용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그걸 퍼뜨렸거든요. 그때는 이걸 모발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샤워하고 나서 몸에도 발라도 됐어요. 그리고 모발에 바르고 해서도 다 계속 손에 싹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정말 다 스며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 제품들이 그때만 해도 조그만 거 한 병에 뭐 미용실에서 3만 원 정도씩 팔았었는데 홈쇼핑에 뜨면서 용기도 바뀌고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이 테라피에서 기름 덩어리를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그 몸에 바르면 큰일 납니다. 그 테라피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모로칸 오일, 또 뭐 아사히 오일, 뭐 여러 가지 이제 오일식으로 이제 그런 테라피 그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 우리 헤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봤을 때 이게 뭐지? 초창기 그 실크 테라피와 같은 거의 유사한 제형의 유사한 향기에 정말 흡수력도 정말 좋을까 해가지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흡수력도 좋아요. 이거 해가지고 쭉 다 문지르고서는 좀 지난 다음에 딱 치면 이 소리가 나요. 이게 보통 다른 제품들은 미끄덩미끄덩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딱 해고서는 딱 해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말 좋구나. 흡수력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요거는 샴푸 후에 드라이 할 때 제가 이것 때문에 본사에서 이제 이 제품 쪽 개발하시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 테라피나 헤어 오일가 다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모든 헤어샵에서는 이 제품을 드라이 전후 처리제로 사용을 해요. 뭐냐면 드라이로 인한 열 보호제 역할로 가볍게 발라주고 드라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위 큐티클 이제 겉에 모발 코팅하는 역할로 다시 한번 발라주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 본사의 개발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또 어차피 오일류이기 때문에 오일류가 열과 반응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사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미용실 원장님과 디자이너들이 다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본인들이 내가 느끼기에 이거 바르고서는 드라이가 훨씬 낫다라 하시는 분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것 같으신 분들은 그냥 드라이 말린 후에 마무리제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 컬링 에센스. 자, 컬링. 다시 말해서 펌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펌을 하면은 수분이 있을 때는 탱글탱글하게 막 있죠.
그다가 드라이 다 하고 나면 축 처지죠.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은 말르면 말수록 이 컬이 처지죠.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저 제품이에요. 여러 가지 회사별로 이제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는 컬링 에센스, 딴 데 뭐 컬업 뭐 해가지고 이미 시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제품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태평양에서 나는 아무스 제품이 있어요. 그거에서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 좀 더 세팅력을 강하게 한 것도 있고, 하얀색은 세팅력 약하게 한 제품도 있고. 근데 뭐 컬링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 써보니까 일단 향기가 고급 향기예요. 이 미용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품도 있지만 가격을 형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게 의외로 향수더라고요. 그 향기. 이 향기가 얼마만큼 고급 향을 쓰냐에 따라서 그 향 유지력도 오래가고 뭐 그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나머지 제형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제품 같은 경우 향기가 굉장히 좀 고급 향기를 쓴 거고요. 그리고 세팅력이 적당해요. 너무 세도 안 돼요.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리고 바르고 나서 손에서 끈적임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이 유지력, 컬 유지력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잡아준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한 용량 대비 가격도 역시 애텀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요. 샴푸하고 두피 말린 상태고 하면 모발에는 어느 정도의 수분이 있을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쭉 짜서 발라주는데 바를 때 컬이니까 이렇게 훑어내면서 바르면 컬 다 늘어져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꾹꾹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 그러면서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타일 잡아서. 그러면은 이 컬이 그대로. 그 다음에 드라이로 안 말려도 돼요. 아까 두피는 다 말리라고 하셨잖아요. 두피 말린 상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 이번에 우리 나이큐에서 그 교육받을 때 프로그램상 뭐 그냥 계속 샴푸하고 그것들만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제품도 우리 아까 여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삼총사. 우리 이 프로틴 인텐시브 프로틴 실크 프로틴 헤어 에센스는 이 단백질 함유량이 8만 ppm이에요. 8만 ppm이면서 액상인데 짤 때 이 버블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버블 형태로 나와서 사용하는 방법은 샴푸하고 아까 마냥 컬링 에센스 바르고 때 바르기 전에 이제 일반 생머리든 웨이브든 상관없어요. 주물주물 거품 내서 발라주세요. 흡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흡수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단백질이잖아요. 끈적임이 없어요. 끈적임 없이 바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주물주물 해서 발라주고 웨이브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컬링 에센스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웨이브가 아닌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에센셜 오일을 그 위에 가볍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걸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이제 펌도 가끔가다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상했어요. 또 이제 모발 자체가 워낙에 얇은 머리라서 많이 상했는데 저 제품을 샴푸 후에 두피에 말린 상태 저걸 발라주잖아요. 정말 저거 하면 모발이 복구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저것도 제가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외적으로 두피와 모발에 좋은 제품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이 내적으로도 이 몸 상태가 좋아지면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러시는데 뭐냐면 모세혈관이에요.
아까까지 한 제품들 모두가 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모유두에 영향을 줘서 건강에 해주는 거라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이 몸에서 먹어서 흡수가 돼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유두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비오틴 그리고 콜라겐. 비오틴 같은 경우 우리 애터미 비오틴은 이 다른 특징 말고 기존에도 비오틴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오틴과 우리에 있는 이 비오틴 제품의 차이점 뭐냐? 우리 비오틴은 유리형이에요. 쨍 깨지는 유리가 아니고 단백질 제형이 있고 유리형 제품이 있어요. 비오틴은. 근데 단백질 제형은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100을 먹었을 때 5에서 6, 7 정도 10이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 유리형 비오틴은 100을 먹었을 때 95 이상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은 저기 비오틴 함유량이 뭐 얼마큼인데 이만큼인데 단백질 제형 먹는 거랑 비오틴 제형 이만큼인데 유리형 제품 먹는 거랑 어느 게 나을까요? 유리형은 먹는 거 다 흡수되니까 유리형이 훨씬 난 거죠.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저 쿠땡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 그 마트들 같은 데 보면은 저렴한 제품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제형이 뭔가. 그리고선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콜라겐. 이 콜라겐 아까 제가 모발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단백질 콜라겐과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콜라겐이 피부에도 좋지만은 모발에도 좋아지거든요. 자, 콜라겐을 구입할 때는 어떤 콜라겐 구입해야 되나? 그 구분. 흡수율. 제일 중요한 게 흡수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돼지 껍데기도 콜라겐이에요. 닭발도 콜라겐이고. 근데 돼지 껍데기랑 닭발 먹는다고 막 콜라겐 흡수율이 좋을까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분자량이 큰 고분자. 그래서 흡수가 거의 안 되는. 그래서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자량을 DA 달톤이라고 하거든요. 달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저게 450 달톤, 450 달톤. 그 정도 분자량이 작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콜라겐 종류마다 흡수율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동물성이 있고 어류성이 있고 PC 콜라겐. 시중에서 많이 보면 우리 PC 콜라겐이라 하잖아요. PC 콜라겐 흡수율이 잘 돼요. 그 중에서도 어려서 어린이 아니고요. 물고기 어차피 비닐린자에서 물고기 비늘로 만든 콜라겐이 어린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애터미 콜라겐 같은 경우는 진짜 저분자 450 달톤에 또 콜라겐 펩타이드도 3250ml 들어있어요. 참고로 우리 이 애터미 콜라겐과 같은 용기, 같은 제형으로 만든 제품이 있어요. 같은 사이즈의 용기에 같이 마시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태평양에서 선전하는 송혜교 콜라겐이라고. 그게 참고로 콜라겐 그 펩타이드가 1200ml. 거의 우리가 3배 이상 많이 들어있죠. 그래도 가격은 더 싸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콜라겐은 흡수율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제 두피 모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 11시가 넘었네요. 시간이 금방 갔죠. 원래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제품을 어떻게 권해드리는 게 좋으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했고, 어쨌든 탈모 있으신 분들 누트바이탈 강력하게 권해주세요. 그리고 모발 손상되신 분들 우리 저 샴푸 인텐시브 샴푸 그쪽 라인 권해주시면 되고, 저렴한 걸 원하신다. 그냥 대표적인 거 무난한 거 그리고 한방 라인. 그리고 너무 피지랑이 분명 많아요. 우리 애들 그냥 막 기름 댕댕이에요. 막 그러면은 우리 스칼프 샴푸 라인. 여기서 하나. 여성분들. 모발도 맨날 상해서 안 좋은데 두피에 탈모까지 왔어.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거 사용해야 돼요?
두피를 선택하냐 모발을 선택하냐 갈등되시죠? 갈등하지 마시고요. 이틀은 루트바이탈 쓰시고요. 하루는 인텐시브 쓰세요. 그럼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루트바이탈 샴푸 쓸 때는 두피 위주의 샴푸, 인텐시브 라인 쓸 때는 모발 위주의 샴푸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파라플러스 루트바이탈 샴푸를 쓰더라도 모발에는 인텐시브 헤어팩을 써주면은 트리트먼트 써주면은 더 좋아요. 그리고 드라이 할 때 인텐시브 에센스, 버블 에센스 그거 해주시면은 두피는 두피대로 건강하게 하면서 모발은 모발대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